안녕하세요. 제이오 성형외과 곽정아 원장입니다. 쌍꺼풀의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너무 일단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흔하게 호소하시는 이 부작용이 소세지입니다. 소세지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눈 뜨는 힘이 약하신 경우, 그 다음에 라인을 너무 높게 잡으신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높게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겹주름 의 상태가 쌍꺼풀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정도 높이로 하고 싶은데 왜 그거보다 낮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눈에 따라서 피부의 두께, 양측의 피부의 돌출 정도, 눈의 돌출 정도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피부가 두껍고 눈이 튀어나오셨던 분들은 오히려 라인을 너무 높게 잡았을 경우에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두꺼운 라인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개라든지 아니면 메모리라든지 앞팀 윗팀이라든지 눈매 교정 같은 방법을 추가를 해서 원하는 라인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맞지, 무조건 그 높은 라인을 원하신다 하셔서 그 높은 라인을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소세지가 나오게 되고요. 눈 뜨는 힘이 약하신 경우에 쌍꺼풀을 살짝 더 높게 잡으시면서 그 무게감 때문에 조금 더 눈을 못 뜨면서 쌍꺼풀이 두꺼워 보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세지라고 생각되는 눈이 되었다고 하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라인을 낮추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에서 나의 피부 두께에서 그 라인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그 소세지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라인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2번은 그 수술 방법이 메모리거나 했을 경우에는 절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피부나 피부 위의 지방을 제거함으로써 조금 더 라인도 좀 낮게 조절하면서도 보이시는 정도는 충분히 좀 더 보이실 수 있게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이전에 한번 절개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라인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쪽에 흉 조직을 제거한다든지 흉 조직의 유착을 좀 풀어서 아래쪽으로 라인을 좀 더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방법이 좀 바뀔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나한테 적합한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쌍꺼풀을 수술하시고 나서 흔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이제 비대칭이 있으신 경우인데요. 비대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원래 무쌍이시거나 이전의 눈의 상태에서 이마 사용량이라든지 눈 뜨는 상태라든지 그게 적응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대칭이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새로운 눈에 적응이 되면서 이마 사용량이나 눈썹 사용량들이 변하셨을 때 그 쌍꺼풀 위로 덮이는 피부의 양이 바뀌면서 안에 쌍꺼풀은 정상이지만 비대칭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오른쪽과 왼쪽의 피부 두께가 차이가 난다든지 양측의 돌출 정도가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앞면의 뼈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라든지의 차이 때문에 원래 무쌍이거나 이전에 낮은 쌍꺼풀일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았던 비대칭이 쌍꺼풀을 높이거나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그 굴곡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티가 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사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나의 앞면 비대칭을 초반부터 조금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대칭을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추후 이마 적응도나 눈썹 사용량의 변화, 아니면 피부 두께나 아니면 예측 못하셨던 어떤 부분에 의해서 비대칭이 나타났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교정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나한테 적합한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과교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교정은 눈 뜨는 힘을 좀 더 키우기 위한 눈매 교정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의 길이를 길게 위해서 앞트임, 뒤트임이나 아니면 밑트임을 통해서도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눈매 교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눈을 뜨는 힘이 눈 뜨는 근육이나 눈 뜨는 근막을 조절하는 것에 의해서도 눈 뜨는 힘이 바뀌지만 뇌의 무의식적인 작용에 의해서도 눈 뜨는 힘이 조금은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눈매 교정을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후에 적응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조금 바뀌거나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적응 정도를 술 후에 경과를 보면서 조금씩 확인해 나가면서 충분히 교정 가능한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앞트임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던 과거의 부작용인데요. 눈을 가로로 크게 하기 위해서 앞트임을 조금 무리하게 했을 때 눈이 몰려 보이거나 사나워 보인다. 그 다음에 안에 눈호가 좀 더 많이 보여서 눈이 좀 휑해 보인다 하시는 이제 인상의 변화를 많이 호소하셔서 요새는 앞트임 복원을 오히려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복원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트임이나 밑트임 역시 앞트임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가능한 부작용입니다. 뒷트임이나 밑트임이 과교정이 되어서 눈이 시리거나 결막염이 오거나 그러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트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반에 걱정하시는 게 수술하시고 나서 얼마간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만큼을 과교정을 시켜 놓습니다. 근데 그 과교정 때문에 내가 이거 원래 이만큼 원했는데 지금 더 함으로써 약간 빨갛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분히 올라오고 나면 원래 디자인하셨던 모양으로 대기하기 위해서 초반에 과교정을 해놓는 거라 수술적 치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안정하실 수 있으니까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트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하게 하는 게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눈의 상태가 지금 어떻고 이 정도까지 충분히 커질 수 있고 이 이상 하시면 조금 과하실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게 되시고 이해하신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부작용은 너무 처음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사실은 부작용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걱정되시는 부분은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하신다면 그냥 안정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제2호 성형외과 곽정아 원장이었습니다.